기원전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새로운 임금이 된 위만은 먼저 내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세의 위협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는 당시 가장 큰 외세였던 중국 대륙의 통일왕조 한나라의 우위를 인정해주는 대신 그들로부터 많은 재물과 선진 문물을 들여옴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죠. 또한 그는 이를 기반으로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복속시켜 고조선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에 이어 고조선의 새로운 임금이 된 손자 우거왕은 할아버지인 위만과 달리 한나라의 강경책 취하였는데요. 그는 먼저 과거부터 꾸준히 유입되어 오던 중국인 망명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한나라에 보내던 사신을 끊어버리고 주변의 세력들이 한나라와 교류하는 것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당시의 고조선 내부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채 우거왕에 대한 반발이 싹트고 있었는데요. 기원전 128년에는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에 있던 예의 남녀라는 인물이 백성들을 이끌고 한나라에 항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의 황제였던 무제는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지만 얼마 안 가 고조선군의 진압으로 금방 폐지되었죠. 또한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인물은 당시 우거왕에게 무엇인가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고조선을 떠나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내부에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거왕은 한나라에 대한 강경책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에 한무제는 기원전 109년 고조선에 사신 서파를 보내 우거왕을 회유하려고 하였으나 우거왕은 서파의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의 회유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된 서파는 국경을 넘기 전 갑자기 자신을 전송하러 나온 고조선의 비왕 장을 찔러 죽이는 돌발 행동을 벌인 후 곧바로 국경 건너편에 있던 요새에 숨어 들어간 뒤 한무제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는데요.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우거왕은 격노하여 곧장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하였고 얼마 안 가 서파가 숨어있는 요새를 급습하여 그를 사살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한무제는 곧바로 죄수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군대를 조직한 후 고조선을 정벌할 것을 명하였고 기원전 109년 가을이 되자 준비를 마친 그는 좌장군 순치에게 5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육로로 진격하도록 하였으며 누선 장군 양복에게는 수군 7,000명을 이끌고 산동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을 직접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고조선과 한나라 간의 대규모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한나라 육군은 졸정 다가 이끄는 선봉대가 고조선군 공격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고조선군은 이들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다는 한나라 육군의 본진으로 복귀하자마자 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순체가 이끄는 본대가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고조선 침공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당시 폐수라는 강을 지키던 고조선군을 공격하였는데 이번에도 고조선군이 이들을 성공적으로 격퇴하면서 한나라군은 한동안 폐수를 넘지 못한 채 발이 묶이게 됩니다. 한편 한나라 수군을 이끌고 출정한 양복은 바다를 건너 왕검성에 도착하였는데요. 이때 우거왕은 양복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는 곧장 군사들을 이끌고 성에서 나와 그들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복은 군사들을 크게 잃었고 이후 10여일간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간신히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전쟁의 승세가 고조선 측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전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한무제는 갑자기 위산이라는 인물을 보내 우거왕에게 항복할 것을 설득하도록 했는데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이때 위산을 만난 우거왕은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한무제에게 태자를 보내 사과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거왕의 태자는 군사 만여 명을 이끌고 폐수로 나아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순체와 위산은 태자에게 항복했으니 무장을 해제하고 강을 건너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태자는
혹시나 순채와 위산이 자신을 죽일까 의심이 들어 결국 무장을 풀지 않았고 결국 수도인 왕검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기 때문이죠. 이로써 양국 간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한무제는 위산을 처형했습니다. 이후 고조선과 한나라 간의 전쟁은 다시 재개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패수를 사이에 두고 고조선군과 대치 중이던 한나라 육군은 어느 날 갑자기 고조선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기세를 타고 왕검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군을 이끌던 양복도 마침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모아 왕검성 근처에서 주둔하였고 얼마 안가 왕검성에 모두 집결한 한나라군은 곧바로 성을 포위하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나라군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육군을 이끌던 순채는 패수해서 고조선군에게 승리한 기세를 타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기를 원했지만 수군을 이끌던 양복은 이미 몇 차례 패배를 겪은 탓에 기세가 위축되어 싸움보다는 화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나라군이 왕검성을 포위하고 거센 공세를 퍼붓자 고조선의 대신들 중에서는 항복을 원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 안가 싸움을 원하는 순채보단 화해를 원하던 양복에게 사람을 보내 항복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양복은 순채가 왕검선을 공격하자고 독촉하여도 고조선 대신들의 항복을 받기 위해 더더욱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이로 인해 왕검선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답답해진 순채는 자신도 고조선의 대신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조선의 대신들은 이미 양복에게 항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순채의 권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순채는 양복이 고조선과 내통하여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죠. 한편 두 장수들 사이에 반목이 생긴 것을 알게 된 한무제는 공손수라는 인물을 보내 이 일을 처리하도록 명령했는데요. 공손수가 전장에 도착하자 순채는 양복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을 은밀히 전하였고 이에 공손수는 순채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양복을 체포한 후 양복의 군사들을 순채의 휘하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렇게 한나라군의 지휘권이 고조선에 대해 강경했던 순채 한 사람에게 통합되면서 포위된 왕검성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후 순채는 통합된 군을 통솔하여 왕검성에 맹렬한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왕검성 내부에서는 우거왕 몰래 조선상 노인, 니계상 참, 장군 왕겹, 상한음 등이 모여 처음 양복에게 항복하려 했으나 양복은 지금 잡혀있고 순채는 단독으로 장조를 합하여 전투가 더욱 맹렬하여 맞아서 싸우기 두려운데도 왕은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모의하였고 얼마 안가 이들 중 몇 명은 왕검성에서 몰래 빠져나와 한나라군에 투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거왕은 한나라군에 맞서 성안의 군사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항전했는데요. 그런데 기원전 108년 여름 니계상 참이 결국 우거왕을 살해한 후 한나라에 투항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거왕이 시해당하였음에도 그의 신하 성기가 왕검성의 방어를 지휘하며 계속해서 항전하자 성은 끝까지 함락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성기도 순책에 회유당한 우거왕의 아들 장왕 등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왕검성은 결국 함락되게 됩니다. 이로써 고조선은 멸망하였고 이후 한무제는 항복한 고조선의 대신들에게 관작을 내려주었으며 고조선의 옛 영토를 나누어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으로 이루어진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중국 대륙의 강력한 통일제국인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기원전 108년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조선 내부의 한나라군과 내통하며 성이 함락되는 데 일조했던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왕검성을 포위한 한나라군의 공격이 거세지자 당시 고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한나라에 항복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상 노인 상한음, 니계상 참, 장군 왕겹이라는 인물들이 모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누선에게 항복하려고 했으나 누선은 지금 붙잡혀 있고 좌장군 혼자 군사를 병합해 거느리고 있으니 전세가 더욱 위급하여 아마 더불어 싸울 수 없을 것 같지만 왕은 항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이 4명 중에 한음, 왕겹, 노인, 세 인물이 성 밖으로 도망쳐 한나라군에 투항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노인은 도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투항을 논의한 것은 4명이었는데 왜 니계상 참만 빼고 나머지 3명만 한나라군에 투항했던 것일까요? 니계상 참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왕검성 내부에 남아있던 니계상 참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8년 여름의 어느 날 그는 사람을 시켜 당시 고조선의 임금이었던 우거왕을 암살한 뒤 한나라에 투항했죠.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니계상 참이 앞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한나라군에 일찍 투항하지 않은 이유는 투항자가 속속 발생하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거왕에게 보여주며 그의 신임을 산 뒤 기회를 노려 항전을 주장하는 우거왕을 죽임으로써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왕검성은 왕이 죽었음에도 함락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우거왕의 충직한 신하였던 성기라는 자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한 뒤 성문을 굳게 닫고 항전을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얼마 뒤 한나라군의 꼬드김에 넘어간 우거왕의 아들 장과 앞서 한나라에 투항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노인의 아들 최에게 살해당하고 말았고 성기마저 사망하면서 왕검성은 얼마 뒤 결국 한나라군에게 함락되게 됩니다. 즉 고조선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배신자들의 배신 행위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고조선을 배신하고 한나라군에 투항했던 인물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라군에 투항했던 인물들 중 먼저 장군 왕겹은 한나라 조정으로부터 가장 높은 공을 인정받아 평주후로 책봉되었으며 더불어 시급 1480호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음은 추저후로 책봉되었으며 시급 540호를 하사받았죠. 한편 우거왕을 암살한 니계상 참은 회청후로 책봉되었으며 시급 1000호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죽인 우거왕의 아들 장은 기후로 책봉되었고 마찬가지로 성기를 죽이는 데 동참한 노인의 아들 최는 저양후로 책봉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조선의 신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한나라의 공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배신자들의 최후가 좋지 못하듯이 이들 역시 상당히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나라로부터 가장 많은 상을 받았던 장군 왕겹은 고조선이 멸망한 지 고작 1년 뒤인 기원전 107년에 사망했습니다. 또한 상한음은 다른 인물들보다 비교적 오래 살긴 했지만 후사가 없어 대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기를 죽인 우거왕의 아들 장은 모반을 획책했다는 죄로 기원전 105년에 처형당했으며 니계상 참은 기원전 99년 도망친 고조선 포로들을 숨겨준 죄로 감옥 갇혀 병사했습니다. 한나라의 고조선을 팔아넘긴 배신자들이 느닷없이 한나라에 대한 모반을 획책했다거나 혹은 고조선 포로들을 숨겨준 죄로 처형당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한나라 조정이 고조선의 흔적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이들 역시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배신자에게 걸맞는 최후가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